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너도 나도 인터넷에서 극단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서 극단적인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에 있어서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오늘은 상간자 소송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면 소제기하면 당연히 승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기는 소송 누구한테 맡기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선임 비용만 따지는 분들이 계시죠. 뭐 그냥저냥 소송해서 적당히 판결받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시는 것일 텐데,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셔야 되고 극단적인 상황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냥 상간자 소송 별 생각 없이 시작하셨다가 예상하지 못한 반격을 당하시거나 후폭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상간자 소송 하려고 찾아오시는 분께 제가 이런저런 극단적인 상황 설명을 다 드리면 또 저한테 쉽게 맡기지 않으시죠. 근데 알고 시작하시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차근차근 해 볼까 합니다. 자,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히 별로 얻는 게 없이 기분만 나쁘고 끝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을 했는데 상대방이 직장 동료였고, 그래서 그냥 인적 사항도 다 알겠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제 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본인이 억울하다면서 이런저런 증거를 막 냅니다. 근데 증거 자료를 막 보면 사실 화가 더 나죠. 보통 대화 내용을 제출을 하는데 그 대화 내용 보면 가관인 경우가 많고 굳이 몰라도 될 내용을 더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보면 '이런 거 내봤자 본인한테 유리한 게 없는데 도대체 왜 내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간자 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 액수의 상한선이 사실상 정해져 있고, 그냥 상대방 청구 금액 안에서 그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한선 안에서 본인이 위자료를 부담할 생각이 있으면 뭐든 지르고 보는 거죠. 극단적으로 갔을 때도 '내가 3천만 원 내는 것 이상의 손해를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지르는 겁니다. '나 혼자 죽을 순 없다. 이 사람이 먼저 나를 꼬셨다.'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계속해서 달라붙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혹은 그냥 '너 이거 몰랐지?' 하면서 약 올릴 의도로 대화 내용 같은 걸 막 내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 쇼크가 상당하죠, 사실. 그러니까 상간자 소송 당했다고 '아 예 잘못했습니다.'라고 좋게 넘어가는 경우는 또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소송 제기하지 않고 사과하라고 하면야 다들 사과하는 척이라도 하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강요죄나 협박죄나 공갈죄 이런 걸로 또 고소를 하는 경우도 요즘 많습니다만, 아무튼 사과하는 척이라도 해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와서 그걸 받으면 사람이 이판사판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변해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내가 소송 걸면 저쪽이 알아서 굽히겠지.' 이런 생각하고 소송 제기하시면 안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아요. 근데 인정은 못 하겠다, 아니면 뭐 청구 액수가 과하다는 답변서를 내요. 그러고 나서 보통 조정기일이 잡히는데 조정기일도 안 나오거나 미루거나 미루면서 안 나오거나 아무튼 시간을 질질 끌고 결국 변론기일 잡혔는데 변론기일에도 뭐 나오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변호사 선임도 안 해요. 그냥 안 나오고 판결 선고되는 걸 기다립니다. 그래서 판결이 선고가 되면 항소를 하죠. 근데 항소를 하면 항소심 변호사 비용이 또 들잖아요. 그리고 이 항소심 가면 또 조정에 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막 화가 나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무응답에 가까운 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니까 소송하는 쪽만 화가 나고 지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약 오르듯이 절차만 계속 진행을 시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줘야 될 돈인데 '판결 나면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질질 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당하는 거죠. 상대방이 증거를 내밀어도 기분이 나쁘고 상대방이 무응답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해도 기분이 나쁜 게 상관자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분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상관자가 유쾌 상쾌 통쾌하게 막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문제죠.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관자가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를 하는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많이 못 봤어요. 정말 본인이 "미안해 보인다."라고 하는 분은 10명 중에 1 명, 2명 있을까 말까? 인제 변호인 선임해서 대리인이 상간자의 사과 의사를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알죠. 상간자가 진짜 미안해서 사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과의 형식을 빌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본인이 억울하다는 얘기, 본인이 결국 직장 그만둬서 돈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나 저러나 상간자 소송 제기하면 기분 나쁠 일이 더 남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어찌 됐건 상간자 소송에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아 이제 드디어 끝났다. 3천만 원에서 변호사 보수 얼마 빠지고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순간 이제 상간자 쪽에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안 하신 상태에서 상간자가 배우자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면 그 돈은 고스란히 가정 경제의 부담으로 돌아오죠. 구상금 청구를 당한 경우에 '알겠다.' 하고 좋게 돈을 내줄 분은 또 많이 없습니다. "아니 네가 뭔데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우리도 그럼 변호사 선임해서 다툴 건 다투겠다."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또 변호사 비용이 나가죠. 근데 어쨌든 바람은 혼자 피는 게 아니잖아요. 불륜은 두 사람 손뼉이 맞아야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니까 부담 비율을 0 으로 만들 수 없어요. 보통은 5대 5 고 그러면 3천 에서 변호사 비용 빠졌는데 3천을 기준으로 또 5대 5 1,500씩 나눠요. 거기에다가 구상금 소송의 변호사 비용까지 들어가면 남는 게 과연 얼마일지. 이게 상간자 소송하는 경우에 몇백 받고 기분은 기분대로 나빠지고 굳이 몰라도 되는 사실까지 알게 되고 뭐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 너무 극단적인 얘기만 하시네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변호사한테 뭐라고 하신다니까요. 더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상간자가 3천만 원 판결 받고 배째라 시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가서 이제 변호사가 상간자 소송만 제기하면 돈 받을 것처럼 얘기해 줬는데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셔도 늦습니다. 이제 상간자 소송은 특히 화가 나신 상태에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막 귀찮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그런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 안 할 거냐?"라고 하면 아니 이 사람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죠. 근데 인제 이게 처음에는 화난 게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뭐든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1 년이 지나고 막 그렇게 되면 어쨌든 사람 감정이란 게 1년 내내 이렇게 맥스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내려오기 마련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이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결국 '몇백이라도 남으면 나한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대부분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 돈의 지출이 먼저 필요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시간 지났다고 돈 넣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 압류까지 걸어야 되고 막 이런데 그 압류 거는 것도 다 돈이고 시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알고 큰 기대 없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과 이런 거 모른 채로 소송 제기했다가 하루하루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 끝에 가서 남는 돈이 똑같다고 해도 만족도, 효능감 뭐 이런 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관자 소송을 비유를 하자면 상대방을 밀쳤는데
상대방이 뒤로 밀려나가지 않고 오히려 본인 쪽으로 쓰러지는 그런 종류의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앞으로 넘어질 거 생각을 해서 충분히 전략을 짜고 계산을 하고 상대방을 밀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냥 밀면 뒤로 밀릴 줄 알고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드려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